네, 오늘의 코인 수요일 시장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실 서범석 대표님 한번 모셔볼게요. 자,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범석입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네. 지금 뭐 비트코인, 뭐 현물 ETF다, 뭐다, 뭐 말이 많잖아요. 네. 말이 많지만 우리 또 시장에서 뭐랄까요? 가장 중요한 뉴스,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얘기를 잠깐 네. 또 하고 시작하자면. 그분 잘 지내시나요? 잘 지내시더라고요. 네. 뭐 슬슬 이제 트위터에서 움직임이 있지 다시, 않을까 네.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어떤 한 트위터 유저가 네. 뭐 일론 머스크 덕분에 엄청나게 숫자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엄청난 수익을 봤다면서 이걸 수익을 인증하면서 이제 화제가 됐던 건데 트롤이라는 민코인입니다. 트롤이라는 민코인인데 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일론 머스크 그 트위터 프로필을 Chief Troll Officer, CTO라고 하면서 Chief Troll Officer라고 하면서 트롤이라는 민코인이 떴습니다. 뭐 어떤 의미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게임 하신 분은 알 텐데 트롤이라 그러면은 이런 거죠. 게임에 뭐 잘 적응 못하고 약간- 팀에 방해되고. 그렇죠. 저도 그건 들어봤어요. 네. 제가 그럼- 트롤리였거든요. 아. 네. 뭐 그런 의미로 쓴 건지 워낙 괴짜시니까 네. 뭐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그 프로필을 바꾸면서 이제 그 민코인이 확 뜨면서 뭐 그런 게 하나 있었고 좀 더 이제 오피셜한 얘기로 하자면은 그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했죠. 맞아요. 했고 네. X로 지- 바뀌었죠. 예, 네. X로 바뀌었고 지금 거기서 X에서 결제를 한다, 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 만다 얘기가 많았는데 최근에 X에 X 페이먼트라는 신규 계정이 생겼습니다. 아직 포스팅도 아무것도 없고 만든 지만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팔로워가 한 10만이 넘은 어제 확인하기로는 네. 그저께. 그래서 지금 곧 이제 결제가 도입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도지코인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해서 한때 순간적으로 도지코인이 반짝 했었던 했었죠. 적이 네. 있었고.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가 이제 뭔가 또 한번 얼마나 재밌을까요? 자기 뭐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지금 그런데 한마디 하면 또 또 한탕하지 그럴 텐데.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네. 그 피해자는 없이 많은 이제 좋은 혜택만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일론 머스크발 리스크라고 해야 되나요? 호재라고 해야 되나요? 또 그런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앞으로 행동의 또 조짐들도 체크를 해보면 또 재미날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투자에 피해가 가지 않게끔만 일론 머스크 행동들을 좀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서범석의 STO 레볼루션 한번 주제 열어볼 텐데요. 자, 오늘 주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서범석의 STO 레볼루션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메사리가 선정한 2024 10대 투자 트렌드에 관한 내용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메사리 리포트도 상당히 또 유명한 리포트이기도 하고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내용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떤 트렌드들을 좀 언급을 했을까요? 예, 지금 이제 그 메사리라고 하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리서치 기업이죠. 네. 계속 매년 리포트를 내고 있고 그 이 리포트의 장점이자 좋은 거란 뭐냐면 보통 무슨 다른 리포트 같으면은 조금 뭐랄까요? 그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조심스럽고 조금 뭐 요런 정도인데 이 메사리 리포트의 장점이자 가장 큰 특징은 CEO가 그냥 뭐랄까요? 블로그 쓰듯이 뭐 레터를 쓰듯이 솔직한 얘기들이 이제 가감 없이 표현된다는 게 큰 장점이고 또 하나는 뭐 시장 전체를 잘 보여주는 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메사리 리포트는 이제 매년 초에 한번 꼭 보셔야 되고 꼭 매년 초가 아니더라도 이게 당장 지금 매년 올 초에 이제 의미가 있었다가 뭐 다음 달 되면 의미가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을 그렇죠.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교과서처럼 이제 쭉쭉 이제 보셔도 되는 거고 연초에 한번 보시면 좋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상세하게 하나씩은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볼 수 뭐 있으면 보고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뭐 첫 챕터입니다. 메사리 리포트의 첫 챕터인데 2024년 이제 투자 트렌드라고 해서 이제 10가지를 꼽았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로 이제 비트코인을 역시나 꼽았고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논지가 상당히 심플하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심플하다. 예, 심플하다. 그리고 투자 가설이라는 건 원래 심플해야 된다. 뭐 복잡하면 안 되고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심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현재 화폐들은 이제 각 국가들이 망할 때까지는 계속
찍어낼 것이다. 계속 통화량은 늘어날 것이다. 그쵸. 뭐 또 하나 첨가하자면 지금 금리에 따라서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건 거죠. 근데 지금 안 살 이유가 있느냐?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안 살 이유가 없다. 뭐 심플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밈 중에 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2024년 반감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우리 가장 큰 이벤트인 반감기가 있고 그게 밈이 됐던 뭐 실제 그게 숫자적으로 영향을 미치던 반감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좋게 보고 있고 또 하나 포인트를 집어준 건 어떤 거냐면 앞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를 회복하게 될 거고 매번 강세장 때마다 그랬고 강세장 초기에는 늘 그랬다는 거죠. 강세장 초기에는 비트코인 수익률이 제일 높았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또 순환 매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비트코인 오르면 그 다음에 알트코인이 오르고. 근데 지금은 강세장 초기로 보이니까 뭐 조금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얘기는 없었지만 아까 얘기로는 SEC에서 이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제 얘기를 뭐 했다. 현재는 네 바뀌겠죠 또.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뭐 메사리도 비슷한 관점이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상당히 조금 애매한 포지션이다. 비트코인처럼 확실한 그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정체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 킬러라고 나온 애들이 얼마나 훌륭한 애들이 많냐. 솔라나도 있고 예. 그죠. 네. 그런 등등등등이 많아서 중간에 좀 끼어 있다. 그런데 이제 한마디 덧붙인 건 그렇다고 해서 이더리움이 몰락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정도로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인지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더리움 그동안 너무 잠잠했죠. 거의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잠잠했는데 진짜 스테이블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제 뭐 현물 ETF가 이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업그레이드가 댕쿤 업그레이드가 기다리고 있어서 이더리움도 한번 보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 건데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나머지가 25%인데 25%에 대해서도 이제 25%에 대해서는 전체가 아마도 10년 동안 최소 100배 이상 상승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메사리를 창업을 하기도 했대요. 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좋게 보고.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될 건 이런 겁니다. 주식 시장을 예로 들면서 1920년도에 뭐 2만 몇 개가 있었던 기업들 중에 현재까지 뭐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는 뭐 100개 미만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머지 25%가 엄청나게 성장할 건 맞지만 그 중에 누가 살아남을 건지 뭐 어떻게 될 건지는 알 수가 없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조차도 사실 장담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붙입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이제 전체적인 시장을 파악하시는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보통 얘기하면 인공지능이 지금 테마가 워낙 강하죠. 네. 강하면서 이제 그냥 뭐랄까요 인식 측면에서도 이제 블록체인이 많이 죽은 게 있고 실제적으로 인공지능이 나타나면 이제 뭐 블록체인을 죽일 거다라는 뭐 메사리 CEO의 표현을 따르자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발전하면 할수록 블록체인은 더 부각될 것이다. 네. 왜냐하면 뭐 예를 드는 게 일단 디지털 상에서 일어나는 거고 지금 딥페이크를 예로 들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원본은 누구면 누가 이걸 조작했고 이런 것들은 그렇겠네요. 블록체인에 네. 다 기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AI가 발달할수록 블록체인이 더 필요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나를 했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네. 일단 웹3라는 용어에 대해서 자신은 이제 2023년도에 그 용어를 안 쓰기로 결심을 했다. 왜요? 일단 NFT라던가 이런 너무 부정적으로 많이 쓰였고 웹3가 이제 마케팅용으로 이제 이렇게 쓰이다 보니까 부정적인 인식만 쓰였지 실제적인 웹3의 의미를 담지 못했다. 그래서 자기는 더 이상 웹3라는 용어를 안 쓸 거고 앞으로 이런 용어들을 이제 새롭게 좀 밀고자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중에 하나가 DSOC입니다. DESOC인데 Decentralized 뭐 Social
미디어가 될 거예요. 뒷속인데 그걸 얘기하면서 이런 거죠. 지금 소셜 미디어들이 많이 있는데 크리에이터들이 실제로는 그 플랫폼이 버는 거 위해서 많이 못 번다. 물론 크리에이터들의 수익도 상당 부분 늘어난 면이 있지만 부족하다는 점을 얘기하면서 블록체인 상에서도 이제 소셜 미디어가 나오면서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팟캐스터라든지 렌즈라든지 프렌드테크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들 얘기하면서 앞으로 이제 소셜 미디어 쪽에서도 이제 블록체인 그러니까 요 탈중앙 쪽에서도 이제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직은 근데 이제 제이커브를 봤을 때 상당히 초기에 있고 아직은 상당히 미미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그쪽에서 한번 영향력을 그러니까 포스팅을 하나씩 해보는 게 어떻냐. 지금 생각해 보시면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나 뭐 이런 것들 인스타나 그렇네요. 초기부터 네. 뭐 틱톡 마찬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맞아요, 영향력이 맞아요. 있었듯이 지금 이제 해보는 실제로 거기서 영향을 키우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코인을 투자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뭐 자세한 얘기, 뭐 재밌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앞으로 시간이 될 때마다 매사 리포트에서 일부씩 갖고 와서 한 번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매사 리포트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또 이야기들 상당히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에 관한 점유율 이야기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 사실 이 점유율이 올라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들을 봤을 때 앞으로의 또 강세장들 좀 추가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후의 흐름들 2024년도 우리 투자 시장에서 크립토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지에 관해서도 같이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두 번째 주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서범석의 STO 레볼루션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 STO 해외 사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STO에 관한 해외 사례들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데 사실 해외 시장에서 STO 관련해서 조금 더 먼저 선구적으로 시작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도 STO 관련한 발빠른 소식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어떤 이야기부터 좀 나눠볼까요, 대표님? 예, 오늘은 이제 해외 STO 토큰 증권 이제 해외 거래소에 대해서 이제 한번 네. 얘기해 볼까 하는데 예전에 이제 STO나 토큰 증권에 대해서 뭐 강연이나 이런 것들 하면 꼭 질문이 해외 사례는 어떤가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때 이제 보통 다른 뭐 자료 여러 자료들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사실 약간 설명이 더 붙어 있지만 요 첫 페이지 이 페이지가 다예요. 거래소 해외 거래소에 이제 미국이 좀 빨랐는데 그렇게 그중에 많진 않은 건가요? 세 개가 네. 있고 뭐 세 개가 주요한데 요렇습니다. 뭐 각각 특징은 이렇습니다가 전부인데 사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지금 한국에서 토큰 증권이다, STO다, 조각 투자다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들은 상업용 부동산, 미술품 뭐 이렇게 조금 너무 한정돼 있고 뭐 이런 점을 볼 수 있는데 해외에서는 과연 어떤 부분에 있어서 토큰 증권이 이제 거래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봤으면 좋겠어서 이제 준비를 했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의 해외 이제 STO 토큰 증권 거래소라고 하면 요 세 가지가 있고 또 하나 특징은 우리는 지금 토큰 증권에 대해서 발행과 유통을 분리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돼 있는데 해외에서는 발행도 하고 요 세 군데에서 발행도 하고 유통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어로 하면 프라이머리랑 이제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하는데 최초 발행도 하고 요 그렇구나. 2차 거래도 네. 여기서 오. 이루어지는 그런 거고 지금 일단 T제로가 대부분은 이제 첫 번째로 소개를 하는데 저는 이제 오늘 INX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21년도에 그 뭐랄까요 그 STO라고 표현해야겠죠. ICO 이제 토큰을 처음 발행을 할 때 제가 살 뻔하다가 그 시기를 놓쳐서 신청을 못했던 그때 INX 코인이 있었고 그때 상당히 이제 제가 관심을 끌었던 건 기존 전통 금융에 있던 유명 인사들 뭐 상당한 유명 인사들이 시작을 했고 이거는 그 제도권 내에서 시작하는 거고 뭐 이런 등등 있어서 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그래서 요걸 먼저 한번 갖고 와봤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거래소 플랫폼 토큰 STO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INX에서 발행한 토큰인데 여기서 발행한 토큰으로 이 거래소를 뭐 설립했다고 보면 됩니다. 처음에 자금 조달에 활용을 했고 가장 큰 특징은 그겁니다. 최초로 SEC에 등록된 토큰 증권이다. 그래서
2017년도에 ICO 광풍이 전 세계적으로 불 때 요 INX 팀은 어떻게 했냐면 그때부터 우리는 제도권에서 하겠다. 그래서 정부랑 계속 이제 협의를 추진하면서 오. 토큰 증권에 대해서 이제 최초로 이제 등록을 하게 됐고 21년 4월이 제가 말했던 그때입니다. 이때 75개 국가 중에 한국도 포함돼 있었을 거예요. 7,201명이 될 수 있었는데 저까지 포함해서 지금 7,200명이었습니까? 저 정도 이제 자금을 조달한 게 있었고 이제 21년 7월부터는 2차 마켓에서 거래가 시작됐고 지금 거래소를 보면은 이제 암호화폐 한 10가지, 이제 토큰 증권 7가지가 지금 상장돼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암호화폐는 이제 현금으로도 달러로도 할 수 있고 또 비트코인으로도 구매할 수 있고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구매할 수 있고 토큰 증권은 현금으로만 구매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다음 INX 토큰은 이렇습니다. 토큰 자체적으로는 이거예요. 토큰을 갖고 있으면 여기서 이제 거래할 때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또 전체 회사 이익에 대해서 홀더하게 분배할 수 있는 이런 토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다가 이제 3.6달러까지 올랐다가 지금 현재 0.4달러니까 요거 보시고 어머. 뭐 괜찮다고 생각되면 한번 리서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STO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상당히 다양하다. 그래서 토큰 증권이 처음 나왔을 때 벤처 기업이라던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조금 수월해지지 않겠는가 이런 걸로 시작이 됐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존에 했던 증권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하면서 자금 조달이 그렇게 쉬워지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이제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다양합니다. 지금 뭐 중국 화물 시장에 대한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STO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또 엔터테인먼트, 뭐 커뮤니티 기반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에 대한 STO가 있고 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한 번씩 보면 좋겠고 대충 어떤 것들이 토큰 증권으로 나와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또 트레저 익스피리언스, 뭐 해양 탐험, 보물 사냥 이런 것들을 뭐 영화 다큐멘터리라든가 이벤트 이런 걸로 이제 연결하는 프로젝트, 턴코인도 있고요. 또 메타버스, 웹3 기술, 뭐 이런 또 커뮤니티, 뭐 이런 또 다 이제 벤처틱한 내용들이죠. 네.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또 채굴에 대한 프로젝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자동차 운송 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에 대한 STO 이렇게 다양한 이제 활용방들이 있는데 이제 국내 시도는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STO에 관한 해외 사례들까지도 오늘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추가적인 내용들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어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